너희가 일단은 몇 페이지였냐? 여기 20회 화면만 봐봐. 항등식을 한번 쭉 공부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정리를 공부를 좀 두 번에 나눠서 좀 공부를 좀 했었어. 교과서에 얘들아 항등식을 나타내는 얘들아 뭐 표현 뭐 이런 거 다 공부를 좀 했을 텐데 여기서 너희가 이제 어떤 등식이 항등식이다. 항등식이랑 얘들아 뭐가 있어서 방정식 두 개가 있었지. 아무래도 우리는 방정식을 많이 다루기 때문에 등식이 있으면 자꾸 방정식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문장이 있으면 너희가 야 이게 무슨 말이야? x값에 관계가 없다 이 소리잖아. x가 무슨 짓을 하도 신경 안 쓰겠다. 그러니까 x가 내가 이런 말 했어. 좀 힘을 못 쓰는 상황인 거 맞아? x값에 관계없이 야 네가 뭘 하든 관계없이 나는 등호가 성립될 거야. 라는 게 얘들아 항등식이니까 사실 방정식에선 x가 되게 중요하잖아. 뭐 이런 방정식만 봐도 야 x가 2일 땐 성립하는데 x가 2가 아닐 땐 성립하지 않게 되는 거 맞아. 그래서 이렇게 등호를 성립하게 하는 x값을 우리가 방정식의 실근, 뭐 해 이런 식으로 좀 배웠을 텐데 우리가 항등식에서는 x가 또 주인공은 좀 아니긴 하지 않나. 방정식에서는 x가 좀 주인공이었었는데 뭐 이런 지금 생각이 얘들아 아무튼 좀 들어. 그래서 일단은 너희가 이런 문장이 앞으로 너희한테 나오게 되면 얘는 방정식이 아니라 항등식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구나. 이런 건 너희가 유의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 야 지금이야 항등식 단원이니까 아무 생각 없이 항등식으로만 풀지만 나중에 방정식과 항등식이 같이 포함돼서 나왔을 때 오히려 항등식이라는 걸 못 눈치를 채가지고 눈치 못 채가지고 문제 못 푸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걸 하나 좀 강조하고 싶었고 항등식 너희가 풀 때 어떨 때는 적당한 숫자 넣는 것도 있고 좌우변에 얘들아 개수를 비교하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얘들아 배웠고 이게 많이 뭐 어렵지는 않았을 것 같아. 근데 내가 여기에다가 너희한테 내림차순 정리법이다 뭐 이런 내용을 너희한테 이야기했었어. 내림차순 정리법. 근데 이런 얘기도 했었어. 얘들아 교과서에 개수비교법이랑 수치대입법은 있는 내용이니까 서술형 평가에 뭐 개수비교법에 의하여 수치대입법에 의하여 이렇게 풀 수가 있다라고 서술이 가능하겠지만 이건 우리끼리 쓰는 용어야. 그러니까 서술형 답안을 쓰면 안 되는데 사실 얘들아 이 내림차순 정리법이 궁극적으로 나중에 너희가 고2나 고3 가서 항등식 문제가 나왔을 때 사실 제일 많이 얘들아 쓰는 이런 과정 문제 풀이 중에 좀 하나가 좀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거는 내가 잠깐 좀 부연 설명해서 좀 정리하고 좀 넘어가려고 좀 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너희가 여기 화면에 야 이거 얼마나 쉽니? 123번 문제다라고 얘들아 생각을 한번 해볼 건데 내가 변수 하나짜리를 좀 볼까? 122번 같은 걸 내가 푼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 물론 너희네 얘들아 122번 같은 거 풀 때 우리는 내림차순 정리법이든 개수비교법이든 수치대입법이든 어떤 문제를 풀 때 한 가지 방법으로만 푸는 게 아니라 좀 섞어가지고 적당히 얘들아 이제 풀어주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다 라는 걸 배웠을 거야. 효율적인 풀이. 그러니까 무조건 개수만 비교하려 그러지 말고 무조건 숫자만 넣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너희가 그냥 이거 답만 맞추려면 여기다 좀 1 넣어주는 게 좀 편하지 않냐? x에다 뭐 0 같은 거 넣어주는 것도 좀 편하지 않겠니? 그러니까 수치대입법이랑 개수비교법 적당히 얘들아 활용하면 ABC값 구하는 거는 좀 괜찮을 거야. 근데 만약에 내가 얘들아 이거를 너희한테 이제 내림차순 정리법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냥 좀 무식하게 개수비교법만 고집한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 그래서 내가 오른쪽을 전개해 볼 거야. 오른쪽은 x의 3승에다가 마이너스 x제곱인데 bx제곱 나오니까 b-1의 x의 제곱이 나오게 될 거고 그 다음에 x는 얘들아 마이너스 cx고 마이너스 bx니까 마이너스 b의 마이너스 c의 x도 얘들아 나오게 될 것이고 상수항이 마지막에 더하기 c까지 나오게 되는 거 맞아? 얘가 좌변이랑 똑같으니까 이게 좌변은 x 3승에다가 0x제곱에다가 마이너스 ax 더하기 3이구나. 그럼 개수비교법 입장에서 너희가 쳐다보게 되면 우리가 얘들아 이거 어떠니? 얘가 얘랑 똑같으니까 b가 몇 나와? 얘들아 b가 1인 거 맞아? 그 다음에 너희가 얘들아 얘가 얘랑 똑같고 얘가 얘랑 똑같고 뭐 c가 3이고 b가 1이고 c가 3이니까 a 값도 우리가 되게 쉽게 구할 수가 있는 거 맞아? 자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개수비교법이라고 한다는 거잖아. 근데 개수비교법이랑 사실 내림차순 정리법이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게
만약에 내가 얘들아 요거 밑에 있는 걸 위로 이항시킨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봐봐. 그래서 내가 x에 관한 내림차순 정리법에 의하여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좀 한번 해볼게. 그 아래에 있는 거 위로 얘들아 올려주게 되면 x 3승은 없어질 거고 요거에다가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 더하기 ax에 c 빼기 3은 0 이렇게 얘들아 쓸 수도 있는 거잖아.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면. 맞니 얘들아? 그러니까 사실 개수비교법이랑 내림차순 정리법이 되게 비슷한 게 개수비교법은 좌변과 우변을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각각의 개수들을 비교하는 것이고 내림차순은 사실 한쪽으로 몰아주는 측면이 좀 있는 거잖아. 내가 이런 얘기를 했었어. 야 그럼 x값에 관계없이 성립하려면 x가 힘을 못 쓰게 만들어야 된다. x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x값에 관계가 없으려면 앞에 있는 개수가 몇일 수밖에 없는 거야. 0일 수밖에 없는 거 맞아? 그래서 얘가 지금 몇 대 줘야 돼? 얘가 0 돼줘야 x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너희가 얘들아 상관이 없게 되는 거지. 관계 없게 되는 것이고. 그럼 얘도 얘들아 0 될 것이고 얘도 얘들아 0 될 것이고 뭐 b가 1이고 c가 3이고 bc가 1, 3이니까 a값 쉽게 나오는 건 아까랑 똑같지. 그러니까 사실 얘들아 한쪽으로 몰기 전에 비교하는 게 개수 비교법이라면 맞니 얘들아? 한쪽에 몰아주고서 x가 힘을 못 쓰게 만들어주는 게 내림차순 정리법이란 말이야. 알겠니 얘들아? 그러니까 너희가 이 내림차순 정리법이 무엇인지는 확실하게 얘들아 기억했으면 좋겠고 아까 초반에도 이야기했지만 얘들아 고2, 고3 가면 수치 대입 개수 비교보다 이렇게 내림차순으로 정리해서 항등식을 파악해서 문제 푸는 그런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 사실 내림차순 정리법이 나중에 그러니까 x가 힘을 못 쓰게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그것을 너희가 장기적으로 기억하는 게 제일 중요한 내용이기는 해. 그래서 내가 122번을 좀 통해서 너희가 내림차순 정리법이 무엇인지를 좀 이제 한번 복습을 한번 좀 중요하니까 해봐야 될 것 같아서 간단하게 내가 언급을 좀 한번 해줬고 그 다음에 뭐 다른 거 다 풀었으니까 너희가 니네 이제 강의 본 것 중에서 n차 다항식의 성질 해가지고 강의 여기 유형 본 것들 기억나니 얘들아? 그래서 너희가 뭐 an의 x의 n승 an-1의 x의 n-1승 이렇게 얘들아 전개하는 걸 너희가 배웠을 텐데 우리가 얘들아 얘를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 잘 봐. 이건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한 거야. 이거 괜찮아 얘들아? 근데 오른쪽에 있는 건 얘들아 변수를 뭐로 보겠다는 거야? x 마이너스 1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서 보겠다. 맞니 얘들아? 그러니까 너희가 여기서 이 문제 푸는 거는 이미 다 끝난 거 내가 아는데 해석은 돼야 돼. 아 이게 좌변이 x에 관한 내림차순이라면 오른쪽은 얘들아 x 마이너스 1에 대한 내림차순이 되는 것이고 맞니 얘들아? 이 내용이 뭐랑 관련이 있냐면 너희가 이제 뒤로 가서 너희가 이번에 인수분해를 좀 했을 텐데 인수분해 맨 마지막 유형 쪽에서 나머지 정리 맨 마지막 유형 쪽에서 어디 갔냐? 연조립제법이라고 해가지고 얘들아 여기 페이지 좀 풀었던 거 좀 기억나니 얘들아? 그러니까 사실 이거가 똑같은 거야. 아 이게 이건 x에 관한 내림차순이잖아. 근데 밑에 거는 얘들아 어떠니? x 마이너스 2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지금 해놓은 거 맞아.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얘들아 당연히 변수 x를 기준으로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는 게 일반적이기는 해. 근데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변수를 x-2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뭐 x 플러스 1이 될 수도 있고 x 마이너스 1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를 변환해서 새로운 변수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좀 해줘야 되는 경우가 좀 있어. 알겠니 얘들아? 그래서 아까 그 내용이 이 연조립제법과 어때? 굉장히 얘들아 이제 일치하더라. 항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뭐 수치 대입 개수 비교 갖다가 ABCD를 구할 수도 있지만 이거는 너희가 얘들아 좀 기억나니? 이건 얼마 안 됐으니까 이게 x-1로 내림차순 할 때는 계속 얘들아 연속적인 조립제법을 통해서 너희가 A, B, C, D 막 이런 식으로 구했던 거 이번에 공부한 거 기억나니 얘들아? 그래서 너희가 이제 이렇게 새로운 변수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를 했을 때 A, B, C, D를 구하는 이런 요령은 좀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거고 이 내용은 딱 이번 내신용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는 거고 앞으로는 별로 할 일이 없는데 내신에서는 하나씩 나올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좀 중요한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 그래서 다시 너희가 얘들아 유형 5번에서 했던 n차 다항식의 얘들아 이제 그 성질은 연조립제법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렇게 좀 봐주시면 돼. 이거 괜찮겠니 얘들아? 그래서 일단은 뭐 너희가 유형 5번 그때 보니까 뭐 잘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정리해서 내가 너희한테 좀 해주고 싶은 내용은 좀 나머지 정리가,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말하는 거는 너희가 좀 잘 기억을 좀 해줘야지 돼. 일단 나머지 정리를 너희가 뭐 이런 식으로 배웠어. fx를 어떤 x-a로 나누면 몫이 있을 것이고 1차식으로 나눴으니까 나머지가 얘들아 r이 될 것이다. 근데 단원 이름이 나머지 정리니까 주인공이 나머지란 말이야. 그러니까 몫보다는 얘들아 요 녀석에 초점을 좀 맞추다 보니까 이게 항등식의 수치대입법 x에다가 a를 딱 넣어버리게 되면 q가 뭔지 몰라도 어차피 여기는 다 어때 버려? 다 날라가 버리게 되는 거 맞아? 그래서 F에다가 몇 넣어주면 A 넣어주면 나머지 R 되는 거. 이건 뭐 니네 얘들아 여기 140번부터 해서 수많은 문제들을 다 풀었을 거 아니냐. 그렇지 않니 얘들아? 근데 너희가 잘 생각을 해봐. 이게 지금 두 번째 소 단어는 너희가 배우는 건데, 얘들아 우리 다항식의 연산 이거 배울 때 다항식을 다항식으로 나누는 것들도 우리 배웠어. 뭐 여기는 아무거나 볼까? 뭐 니네 지금 화면에 얘들아 뜬 문제 같은 거 봐봐. 실제로 얘들아 다항식을 다항식으로 얘들아 나누는 과정을 배웠지. 실제 나누면 몫도 구할 수 있고 나머지도 다 구할 수 있는 거 맞아? 거기다 뭐 조립제법을 통해서 몫과 나머지 구하는 것도 다 배웠고, 그치? 뭐 그런 식으로 얘들아 내용이 끝났는데, 나머지 정리라는 단원을 배우다 보니까 많은 친구들이 어떤 좀 이제 단점을 갖게 되냐 하면, 이 나머지 정리는 니네 140번 같은 문제 봐봐봐. 그러니까 fx를 x 빼기 3으로 나눌 거니까 여기다 3 넣어주면 그냥 2 나오는 거구나. 또 g에다가 얘들아 또 3 넣어주면 마이너스 2 나오는 거구나. 여기다 3 넣어서 나머지 구하는 거구나. 자꾸 얘들아 나머지 정리를 너희가 수치 대입으로 좀 끝내는 거가 좀 익숙해지는 상황이 분명히 와. 그러니까 수치 대입만 하면 거의 니네 이번에 얘들아 해온 그 문제들 보게 되면 거의 대부분의 문제들이 수치 대입 갖다가 거의 모든 게 다 풀렸을 거란 말이야. 그렇지 않냐 얘들아? 근데 지금부터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얘들아 나머지 정리가 무조건 언제나 수치 대입으로 모든 게 끝나는 건 아니야. 이게 너희가 예를 들어서 138번 같은 문제를 좀 풀다 보면, 그러니까 되게 웃긴 게 뒤에 거 신나게 하다가 나중에 얘들아 또 시간이 지난 후에 138번 같은 거를 좀 풀잖아. 그러면 많은 친구들이 그 나머지 정리에 대한 기억 때문에, 수치 대입법에 대한 기억 때문에 x 3승의 8x 제곱에 5x-a를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b로 나눈다. 나누어 떨어지니까 여기에 뭔가 몫이 이렇게 있고 나머지는 0이겠구나. 그리고 자꾸 습관적으로 이것이 인수분해 돼가지고 수치 대입법을 좀 해야 되는데 이게 수치 대입이 돼 안 돼? 당연히 안 되지. B값 모르지. 인수분해 돼 안 돼? 할 수도 없지. B를 모르니까. 그치? 그러니까 지금 얘들아 이런 문제는 사실 나머지 정리 문제일 수 있겠지만 사실 항등식의 입장에서 이게 3차를 2차로 나눴으니까 몫은 몇 차가 되겠구나. 몫은 1차가 지금 될 거지. 그럼 1차인데 모르니까 몫을 px 더하기 q, 내가 이런 식으로 놓을 수가 있는데 좀 암산을 해보면 어차피 얘들아 요 녀석이 1x제곱 이렇게 지금 나오게 되는 거 맞아? 그러면 너희가 얘들아 지금 이렇게 전개해도 얘들아 이제 1x제곱이 나와줘야 되니까 p값은 얘들아 몇이 돼줘야 돼? 1 되는 거 암산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이거는 1일 수밖에 없겠구나. 그러면 내가 얘들아 여기를 x 더하기 q 이런 식으로 이제 놓을 수 있도록 좀 한번 해볼 것이고, 여기서부터는 너희가 오히려 수치 대입이 아니라 항등식의 성질 갖다가 이제 문제를 좀 풀어주게 되는 거야. 이거 뭐 앞에서 우리 항등식 문제 풀었던 거랑 되게 비슷하지 않냐? 수치 대입이랑 계수 비교를 통해서 우리가 좀 풀어줘야지 될 거 아니야. 이거 괜찮겠니 얘들아? 그러니까 뭐 그거는 너희가 할 줄 아니까 내가 이거에 계산은 생략을 좀 하겠지만은, 자 너희가 내 뉘앙스를 잘 들어야 돼. 나머지 정리를 공부하다 보면 자꾸 수치 대입에 너무 얘들아 집중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수치 대입이 되지 않는 원론적인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얘들아 풀어야 되는 문제가 나왔을 때 니네가 이제 좀 당황할 수가 있다. 실제로 그냥 이렇게 풀어버리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너희가 좀 기억은 좀 해줬으면 좋겠는 거. 근데 그 의도 파악이 좀 되니 얘들아, 내가 말하는 의도 파악이. 그러니까 너무 140번 같은 문제만 풀지 말고 이런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하는 138번 같은 문제도 있더라라는 거는 너희가 명확하게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얘들아, 너희가 문제 풀다가 여기 155번 문제가 물론 이제 영상 보고 해가지고 오답은 한번 했겠지만은, 그러니까 이거가 얘들아 문제점이 뭐냐 하면은, 잘 봐봐 얘들아, fx를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로 나누었을 때 몫이 있고 나머지가 얘들아 x 더하기 7 이렇게 나와 있고, 문제에서 qx를 x-1로 나눴을 때 몫을 q1x 나머지를 2 이런 식으로 내가 쓸 것이고, fx를 자, 요 녀석은 이제 x-1에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로 나누면, 얘들아 지금 우리 몇 차로 나눴어? 3차로 나눴으니까 나머지는 2차 이하겠지. 그러니까 나머지를 모르니까 ax제곱에 bx 더하기 c 이런 식으로 얘들아 세팅을 해놓고서 문제를 얘들아 풀어줘야지 돼. 여기까지는 얘들아 괜찮겠어 얘들아? 얘들아 이 문제는 평소에 하던 나머지 정리랑 차이점이 뭐냐 하면, 얘들아 지금 ABC 미정계수 ABC가 3개지. 그러면 원래 일반적으로 여기서 수치 대입이 몇 번 돼줘야 돼? 수치 대입이 3번이 돼줘야지 되는데, 얘를 0으로 만드는 건 x가 1인 거는 우리가 알 수가 있지만, 얘들아 얘를 0으로 만들 때 이 동그라미 친 녀석이 더 이상 인수분해가 안 되지. 그러니까 수치 대입이, 얘들아 너네 다른 문제 풀어보면 여기 뭐 154번이나 이런 거 풀어봐도 수치 대입이 3번 된단 말이야. 근데 여기선 수치 대입이 안 되니까 수치 대입이 몇 번밖에 안 되는 거야? 한 번밖에 안 되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는 거 맞아. 맞니 얘들아? 평소에 하던 거랑 다르게 수치 대입이 한 번밖에 안 돼. 비교를 한번 해볼게 얘들아. 비교를 너희가 이제 내가 3개 넣는 거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 건데, 너희가 147번 같은 것만 해도 이걸로 나눈다며. 그럼 얘를 0으로 만드는 건 x가 뭐가 있어? 1도 있고 마이너스 1도 있고, 얘를 0으로 만드는 x는 누구도 있는 거야? 2도 있으니까 수치 대입을 우리가 몇 번이나 할 수 있는 거야? 3번이나 할 수 있는 건데 지금은 한 번밖에 안 되지. 방금 전에 문제는. 어떤 차이가 있는 줄 알겠니? 또 얘들아 어떤 경우도 또 존재하냐 하면은, 또 이제 화면만 잘 봐봐 얘들아. 너희가 나중에 또 좀 풀어주게 될 텐데, 지금 화면에 얘들아 178번 문제 좀 보이니 얘들아? 이것도 내가 식을 한번 써볼게. 이게 fx를 x-1로 나누면 q1x의 나머지가 6, fx를 x-2의 제곱으로 하게 되면 q2x에다가 나머지가 6x 더하기 1, 마지막으로 얘들아 fx를 x-1에 x-2의 제곱으로 이제 나눠주게 되면 3차로 나눴으니까 여기도 ax제곱에 bx 더하기 c 이런 식으로 얘들아 써야지 될 거 아니겠냐? 내 말 이해돼? 그럼 이것도 문제점이 뭐냐 하면, 얘들아 이거 0으로 만든 x가 몇이야? 1이야. 얘가 0 되려면 x가 몇인 거야? 2지. 이거 수치 대입 몇 번밖에 안 돼? 2번밖에 안 돼. 우리는 미정계수가 몇 개가 있으니까 3개가 있으니까 3번 수치 대입이 돼야 되는데 이건 몇 번밖에 안 돼? 2번밖에 안 되는 거 맞아? 그래서 너희가 얘들아 유형 파악이 돼야 되는 게 178번, 조금 이따 내가 이건 풀어줄 건데 178번이랑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풀던 155번은 똑같은 유형의 문제야. 수치 대입이 안 돼. 맞니 얘들아? 수치 대입이 3번이 아니라 한 번밖에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원래 평소에 하던 수치 대입보다 적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이건 더 이상 인수분해 안 되고 판별식 0보다 작으니까 근을 갖지도 않아. 아까 뒤에 거는 여기가 x 빼기 2의 제곱이었나? 그랬으니까 중근이니까 중근만 아니면 2번 넣었을 텐데 한 번밖에 못 넣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너희가 그래서 나는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거야. 나머지 정리는 수치 대입으로 모든 게 끝나지는 않는다. 너희가 이번에 푼 모든 대부분의 문제가 거의 수치 대입으로 모든 게 다 끝났을 텐데, 실제로 아까 내가 138번 풀어준 것처럼 진짜로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 직접 나누던지, 아니면 너희가 이렇게 수치를 대입해야 되는데 대입할 숫자가 평소보다 적을 수도 있고,
그러면 내가 얘들아 다음 주 정도에 이런 말을 했다 치자. 내가 너희한테 야 니네 아이고 뭐야 이거 니네 나머지 정리는 수치 대입으로 모든 문제가 끝나지 않아. 그게 무슨 뜻인지 설명해 줄 수 있겠니? 라는 질문에 너희는 대답할 수 있겠니 얘들아? 너희가 그때 나머지 정리는 수치 대입으로 되는 문제도 있지만 138번, 뭐 155번, 179번처럼 뭐 이렇게 좀 수치 대입으로 모든 게 끝나지 않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라고 나한테 이야기해 줄 수가 있어야지 돼. 알겠니 얘들아? 그래서 다시 기억해 얘들아. 나머지 정리는 얘들아 수치 대입으로 모든 문제가 풀리지는 않는다. 모든 게 끝나지는 않는다. 이 말 뜻 이해되겠니 얘들아? 자, 그래서 내가 155번은 다시 한번 너희한테 좀 보여주게 되면 일단은 너희가 얘들아 여기선 수치 대입이 안 되는데 여기선 수치 대입이 되니까 1은 넣을 거야. 1 넣어주면 F1이 A 더하기 B 더하기 C. 자, F1은 A 더하기 B 더하기 C. 그럼 F1을 구해야 되니까 여기에다가 몇 넣어줘야 돼? 1 넣어줘야 돼. 얘가 없어지지 않아. 3이지. 여기다 1 넣어주면 Q 1인 거 맞아. 그래서 F1은 1 넣어주게 되면은 F1은 3Q1 그 다음에 이제 1 넣었으니까 너희가 이제 더하기 8. 그럼 또 몇을 구해줘야 돼? Q1 구해줘야 되는 거 맞아. 그럼 여기다 1 넣어주게 되면 이쪽은 다 없어지지. Q1은 몇이야? 2가 지금 되는 거니까. Q1 자리에다가 너희가 이제 2를 넣어주게 되면 14가 나와서 A, B, C 더한 게 몇입니다? 얘들아 14입니다. 미지수가 3개인데 식은 몇 개밖에 없어? 하나밖에 안 나오고 야 더 이상 수치 대입할 게 없잖아 1 말고는. 여기까지 괜찮겠니 얘들아?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해놓은 상태에서 지금부터의 풀이를 너희가 이제 기억을 해달라. 자, F는 네모로 나눴을 때 세모가 남아야 됩니다. 내 말 이해돼 얘들아? F를 네모로 나누면 나머지가 세모입니다. 근데 요 녀석도 얘들아 뭐인 거야? F인 거 맞아? 그래서 F를 얘들아 네모로 나누는 거야. F를 네모로 나눌 때 내가 이렇게 얘들아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로 F를 나누면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이쪽도 얘들아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 그러면 요 녀석에서는 너희가 약분이 되니까 나누어 떨어지는 거지. 나누어 떨어지면 나머지 몇인 거야? 0인 거야. 근데 아니 F 네모로 나누면 나머지가 세모가 있어야 된다며. 근데 이쪽에서는 나머지가 몇이니까? 0이니까 이쪽에서 나머지가 몇이 더 나와줘야 돼? X 더하기 7이 나와줘야지 되는 거야. 즉 너희는 얘들아 얘를 이걸로 나누면 왼쪽에 내가 한번 써볼게 얘들아 왼쪽에다가 A의 X제곱 더하기 B X 더하기 C를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로 나누잖아? 그럼 몫이 몇이야? 몫이 A인 건 알지? 그럼 너희가 A의 X제곱에 AX 더하기 A를 위에서 아래 거 빼. 그럼 빼면 얘들아 B-A의 X에 그 다음에 C-A라는 나머지가 남을 텐데 그 나머지가 아까 전에 세모랑 어때야 돼? 같아줘야지 되니까 그 나머지가 얘가 얘들아 뭐랑 똑같다? X 플러스 7과 똑같습니다. 그럼 항등식 계수 비교법에 의해서 B-A는 몇인 거야? 1인 거고 C-A가 7인 거고 그럼 B가 A 더하기 1이고 그 다음에 C는 얘들아 A 더하기 몇이야? 7이지. 그럼 여기 B 자리에다가 A 더하기 B 자리에 A 더하기 1 C 자리에다가 A 더하기 7 요게 얘들아 14니까 3A는 얘들아 6 나와서 A가 몇 나와? A가 2 나오지. 뭐 A가 2면 B는 3이고 C가 9인 거 바로 구할 수 있지. A, B, C 값 다 구해서 RX 구했으니까 마이너스 3 보이지 얘들아? 대입해서 답을 내주면 되는. 그러니까 너희가 얘들아 다른 문제에 비해서 155번은 굉장히 특이하지 않았니 얘들아? 이번에 공부할 때도 풀이 자체가 얘들아 아예 이 풀이를 너희가 알고 있어야 되는 새롭게 알고 있어야 되는 풀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요게 이제 155번인데 아까 내가 언급했던 179번이었나? 그것도 얘들아 한 번 더 너희한테 연습을 좀 한번 시켜줄게 얘들아. 여기 178번이었구나. 그러니까 복습할 때는 니네 이번에 178까지 같이 좀 공부했으면 좋겠어.
너희가 이제 fx를 x-를 나눠가지고 내가 파란색으로 쓴 건 아까 다 해줬으니까 일단은 너희가 얘들아 수치 대입이 두 번만 가능하지. 1 한 번 넣고 2 한 번 넣어줘야 되는 거 맞아? 자, 1 넣어봐. f1은 얘들아 1 넣어주면 a 더하기 b 더하기 c인데 f1은 여기에다 1 넣어줘야 되겠지. 그럼 f1은 몇인 거야? 6인 걸로 식 하나 얻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2도 한번 넣어버려서 f2 구해주게 되면 맨 밑에 줄에 2 넣어주게 되면 너희가 4a 더하기 2b 더하기 c인데 f2는 이걸로 구해야 되지 않겠니? 2 넣어주면 몇 나와 얘들아? 13 이렇게 나오게 될 거야. 아까보다는 식이 많이 나왔지만 야 미지수 3개에 식 2개니까 아직까지 구할 순 없단 말이야. 무언가 더 필요해. 그래서 우리가 배운 거 쓰는 거야. 아 f를 네모로 나누면 나머지가 세모구나. 맞니 얘들아? 또 얘들아 f를 또 여기서 네모로 나누면 나머지가 얘들아 뭐가 남는구나? 세모가 남는구나.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풀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차수가 큰 걸로 갔을 때 계산하기가 편하거든. 그래서 나는 f를 네모로 나누면 f를 네모로 나눴을 때 분명히 나머지가 6x 더하기 1이 나와줘야 되는구나. 근데 이쪽은 나누어 떨어지니까 나머지가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쪽에서 나머지 6x 더하기 1이 다 나와줘야 된다. 이렇게 좀 보는 거야. 자, 그래서 너희가 이제 a의 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를 이거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4로 나눠버리면 되는 거니까 몫은 이제 a가 될 것이고 빼버리면 위에서 아래 거 빼면 4a 더하기 b의 x 그 다음에 c 빼기 4a 이렇게 지금 놓을 수 있는 거 맞아? 그럼 얘가 뭐랑 똑같아야 돼? 6x 더하기 1이니까 4a 더하기 b가 6이고 c 마이너스 4a는 몇 되는 거야? 1. 이거 괜찮아 얘들아? 뭐 계산해서 너희가 연립하는 건 ABC 값 구하는 건 해볼 수 있도록 좀 하시고 알았니 아가들아? 그래서 일단은 나머지 정리의 수치 대입법을 좀 뛰어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내가 이제 178번까지 한번 쭉 한번 너희한테 얘들아 좀 언급을 좀 해줬고 그런 내용이 있었고 그 다음에 얘들아 160번이 진짜 중요한데 이거는 좀 펴놓고 좀 펴봐봐 얘들아. 한 별표 좀 얘들아 한 20만 개 정도 쳐놔 얘들아. 160번 같은 걸 풀 때 이거 지금 하는 거 좀 잘 들어. 이거는 얘들아 너네 중학교 때 있잖아 2차 함수가 있어 꼭지점이 1, 마이너스 3이야 만약에 최고치 한계선 몰라. 그러면 너희는 이거 fx를 세팅을 할 때 하필이면 꼭지점을 알잖아. 그래서 우린 이렇게 세팅을 해. 최고차항은 모르지만 1, 마이너스 3이 꼭지점이니까 fx를 세팅을 이렇게 한단 말이야. 여기서 a 값만 구하면 게임 끝나는 거 맞아. 이거 괜찮겠니 얘들아? 근데 이번엔 내가 조건을 좀 바꿔볼 거야 얘들아. 얘들아 만약에 여기가 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얘들아 3이야. 이런 x 절편이라고 하지 얘들아. 그랬을 때 fx를 구하여라 라고 말하면 얘들아 니네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봐. 방정식을 풀 때 우리가 인수분해를 해서 푸는 풀이를 많이 하잖아. 그래서 너희는 x는 알파 또는 x는 베타라고 하는 게 0 나오려면 곱하기 0이 반드시 최소한 하나 이상은 있어야 되는 거 맞아? 니네들이 곱해서 0이 나왔네? 그럼 너희 둘 중에 하나 적어도 하나는 몇 돼줘야 되니까? 0 돼줘야 되니까 이게 알파 맞니 얘들아? 그 다음에 x-알파 혹은 x-베타가 0 돼줘야 되니까 x가 알파 또는 베타입니다. 이런 식으로 너희가 이제 알파 베타 문제를 좀 푼단 말이야. 방정식을. 그럼 이것도 잘 봐 얘들아. 니네 이게 이 점 보이지? 요점 분명히 얘들아 f에다가 마이너스 1 넣어주면 몇 나오는 거야? 0 나오는 거 맞아? 3 넣어줘도 0이 나와. 얘들아 마이너스 1을 넣어서 0이 나온다는 거
fx를 인수분해하면 반드시 얘를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그래야 마이너스 1넣어서 0 나와. 너희는 나머지 정리까지 배웠으니까 fx가 x 더하기 1로 나누어 떨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야. 마찬가지로 f에 3을 넣어서 얘들아 0이 나온다는 것은 fx가 이런 인수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맞아? 야, 그래야 3 넣어야 0 나올 거 아니야. 혹은 얘들아 x 빼기 3으로 나누어 떨어진다. 니네 이번에 인수 정리도 배웠지. 야 fx가 x-3으로 나누어 떨어지면 f3은 0이야. 똑같은 말이야. 라는 거 배웠잖아. 그거 우리가 인수 정리라고 나머지 정리에서 배웠단 말이야. 최고차항은 모르니까 이렇게. 너희가 모르겠어 얘들아. 얘를 그동안 습관적으로 이렇게 세팅을 했다면 이제는 조금 더 명확하게 얘들아 너희가 세팅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 건데 여기서 내가 설명하고 싶은 건 얘들아 이런 거 우리가 교점이라고 해. 얘들아 니네 이 그림에 fx만 있는 게 아니야. fx도 있지만 누구도 있어? x축도 있는 거야. 내가 빨간색으로 찍은 두 점은 fx 파란색 그래프와 x축이 만나는 점이야. 만나는 점을 우리가 교점이라고 하는 거야. 얘들아 x축은 다른 말로 뭐야? y는 0 이라는 직선이야. fx 위에 있는 모든 점은 y좌표가 다 몇인 애들이야? 0인 애들인 거잖아. 여기까지 괜찮겠니 얘들아? 그래서 이런 상황이야. 그러니까 지금부터 내가 하는 거 잘 들어봐봐 얘들아. 이거 교점이야. 누구랑 누구랑 만나는 거야? fx랑 y는 fx랑 y는 0이랑 만나는 거 맞아? 그래서 나는 기호로 이렇게 쓸 거야. y는 fx랑 y는 0이랑 만나는 점을 구하고 싶어 라고 할 때 이런 괄호, 이렇게 중괄호야. 니네 컴퓨터 자판에 이런 버튼 있지. 중괄호라고 해 얘들아. 그래서 일단은 fx랑 y는 0이랑 만나는 점. 얘들아 만난다라는 건 좌표가 같아지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는 이걸 연립방정식을 푼다라고 이야기를 좀 하거든. 그러니까 너희가 이런 것만 연립방정식이 아니야. 니네 중학교 2학년 때 막 이런 거 많이 했었지 얘들아 이런 거. 근데 이런 거 어떻게 배웠어? 이것도 직선이고 이것도 직선이지. 직선에 얘들아 뭘 구하는 거야? 교점 구하는 문제 아니었어 사실. 마찬가지로 너희가 이거는 야 fx가 언제 0이랑 만나? 언제 같아져? 근데 보니까 얘들아 x가 몇일 때 같아져? 마이너스 1일 때 같아지는 거 맞아? x가 또 몇일 때도 같아져? 3일 때도 같아지는 거 맞아? x가 마이너스 1일 때랑 3일 때 같아져. 즉 얘들아 이거 몇 차 방정식이야? 2차 방정식이지.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마이너스 1과 3인 거야. 얘들아 니네 아니 방정식이 마이너스 1을 근으로 가지면 얘 갖는 거 당연한 거잖아. f가. 방정식이 3을 근으로 가지면 인수분해 했을 때 x 빼기 3 갖는 건 당연한 거잖아. 근데 그 앞에 뭐까지 있는 거야? a까지 있는 거 맞아. 최고차항에서 모르니까. 이거 괜찮겠니? 아마도 내 생각에 너희가 이제 얘를 갖다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 정도는 너희가 할 수 있었겠지만 알겠니 얘들아? 그게 왜 이렇게 세팅이 되는지에 대해서 너희는 보다 얘들아 구체적으로 좀 알 필요가 좀 있어 얘들아 이 부분을. 그러면 잘 봐 얘들아. 내가 이제 160번을 푸는 시각은 나는 어떤 걸 원하는 거냐 하면은 얘들아 하필이면 fx가 3차인데 야 마이너스 1을 넣어도 몇이 나와? 2가 나와. 마이너스 1을 넣어도 2가 나와. 또 얘들아 1을 넣어도 2가 나온단 말이야. 너희는 얘들아 요 녀석을 보고 이거 fx가 언제 2가 되냐 하면 x가 마이너스 2일 때랑 마이너스 1일 때랑 1일 때 2가 되는구나. 그러니까 너희가 요 방정식의 해가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1과 1이구나 라는 걸 파악을 좀 했으면 좋겠어. 너희는 앞으로 저 밑줄 친 식이 변형된 게 되게 수없이 나오게 될 것이고 특히 이번 중간고사 범위에 저거에 대한 활용 문제는 무조건 빡센 문제로 하나 나온다라고 봐주시면 되거든. 그러니까 너희는 다시 이게 너희가 무식하게 fx를 최고차항 1이니까 x 3승에다가 얘들아 ax 제곱에다가 bx에다가 c라고 놓고서 마이너스 1 넣어주면 2 나온다. 마이너스 1 넣어주면 2 나온다. 1 넣어주면 2 나온다. 연립해가지고 얘들아 a, b, c값 구했다면 그건 정말 잘못된 풀이야. 얘들아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게 잘못된 풀이다라는 걸 아는 것도 실력이야. 이렇게 푸는 게 아니야 얘들아.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
너희는 다시 요 방정식의 해가 이거구나. 야 실제로 넣어봐. 여기다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1이랑 1 넣어주면 이 성립하게 되는 거잖아. 이거 괜찮니 얘들아? 근데 잘 봐 여기서. 얘들아 우리 이 방정식을 풀 때 항상 방정식을 풀 때는 우변을 0으로 맞춘단 말이야. 야 니네 뭐 이런 방정식 한번 볼래? 야 이거 갖다가 이거 그냥 인수분해 하니? 이렇게 얘들아 우리가 푸나? 이렇게 풀지 알잖아. 야 곱해서 3 나오는 건 너무나 많잖아. 1 곱하기 3도 있고 뭐 100 곱하기 100분의 3도 있고 수없이 많은 경우의 수가 있지. 얘들아 우리는 항상 우변을 0으로 맞춰왔어. 넘겨서. 그래야 너희가 이제 인수분해해서 하필이면 0이 돼야 되니까 0 되는 건 몇 개 안 되거든. 적어도 둘 중에 하나가 0이다 라고 풀어주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우변을 0으로 맞춰. 잘 봐 그러면 fx가 2라는 방정식이나 fx-2가 0이라는 방정식이나 똑같은 말이 되는 거 맞아. 근데 잘 봐 얘들아. 요 방정식의 해가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1이랑 1이래. 그 말은 잘 봐 얘들아. 여기다 몇 넣어주면 여기 동그라미에다가 마이너스 2 넣어주면 0 나온다 이 소리지. 그러면 이 동그라미 친 fx-2는 x 플러스 2로 나누어 떨어진다 이 소리지. 그러면 얘들아 fx-1을 인수분해하면 반드시 누구는 있다는 거야? x 더하기 2는 있다는 거야. 마찬가지야. 야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 넣어도 0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인수분해하면 누구도 있어야 돼. x 플러스 1이 있어야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0 나오지 않겠니? 마찬가지로 얘들아 x 마이너스 1도 있어야 되지 않겠니? 최고차 한계수는 몇이라고 했어? 1이라고 했으니까 1이라고 쓸 수 있는 거 맞아? 그래서 얘들아 fx는 x 더하기 2에 x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1 플러스 2 이렇게 너희가 이제 세팅할 수가 있는 거야. 이거 괜찮아 얘들아? 무식하게 연립해서 푸는 게 아니라 fx가 이건데 얘를 x 플러스 3으로 나누니까 마이너스 3 대입하면 정답이 나오게 되겠지.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줄 알겠니 얘들아? 이거 안 돼 얘들아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 너희가 이 안에서 뭐를 찾아라? 방정식을 찾아라 라는 내용이 되는 것이고 이거는 우리가 앞으로 굉장히 심화해가지고 너희가 공부를 좀 하게 될 거야. 되게 좀 복잡해져. 얘들아 160번은 너희가 잘 풀었든 못 풀었든 오늘 정말 얘들아 좀 시간 써서 완벽한 오답 남한테 얘들아 풀어줄 수 있는 오답 이런 거를 좀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 알았니 아가들아 얘들아? 그래서 그런 게 얘들아 이제 160번까지 해서 너희가 이제 이번에 했던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내가 쭉 한번 그냥 좀 언급을 좀 한번 해줬고 나머지 정리 쪽에 대해서 언급을 좀 해준 것이고 그 다음에 니네 그 인수분해에서는 내가 이제 좀 언급해주고 싶은 게 여기 235번 좀 펴봐봐 얘들아. 235번 얘들아 오늘 요거 하나만 언급하면 니네 밥 먹고 와서 이제 조금 공부하면 돼. 그러니까 235번만 좀 펴놓고 235번에다가는 너희가 필기를 좀 해놔. 인수분해가 된다는 거잖아. 맞니 얘들아? 모든 식이 인수분해가 되는 건 아니야 얘들아. 그래서 앞으로 내가 이거를 인수분해 A불이라고 부를 거야. 뭐야 이거? 왜 점프했지? 몇 번이었냐 방금? 여기 235번 보시고 얘들아 이거는 내용 설명이 되게 중요하고 남한테 내용 전달할 수 있어야 돼. 얘들아 우리가 AX제곱에 BX 더하기 C는 0 2차 방정식이라고 할게. A가 0이 아니야. 근해 공식이 이렇게 생겼어. 여기다 D라고만 쓸게 얘들아. D 판별식이 D지 얘들아. 얘들아 니네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라는 이런 방정식은 근을
인수분해 해가지고 되게 쉽게 구할 수가 있지. 근데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은 0이다. 이렇게 써버리게 되면 너희가 얘들아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근해 공식을 써야 되잖아. 언제 인수분해가 되고 언제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 거냐 하면 우리 인수분해라는 게 곱해서 이거 나오고 더해서 이거 나오는 거 찾는 거잖아. 인수분해가 된다는 건 그 방정식의 방정식이 유리근을 가질 때 인수분해가 돼. 유리수근을 가질 때가 인수분해가 되는 거야. 무리수근을 가질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수분해를 하지 않아. 자, 무슨 말이냐 하면 얘는 너희가 근해 공식 한번 해봐. 2분의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붙여주고 루트에 얘들아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면 얘가 9 되는 거 맞아? 그럼 9가 얘들아 루트를 어때? 벗어? 나오지. 그러니까 얘들아 루트가 사라지니까 방정식의 근이 유리근이 되는 거야. 그렇지 않니? 근데 요 녀석은 얘들아 2분의 1 풀마 루트 13이니까 야 얘는 루트를 벗어날 수가 있어 없어? 루트를 벗어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얘네 얘들아 인수분해를 하지 못하게 되는 거야. 너희가 얘들아 사실 얘는 근이 유리근이니까 아 이게 마이너스 1랑 1 곱해주면 곱해서 이거 나오고 더하면 마이너스 1 나오겠구나. 이런 걸 너희가 이제 찾을 수가 있는 거지. 야 여기는 근을 봐봐. 너희가 이걸 보면서 선생님 2분의 1 플러스 루트 13이랑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13이랑 앞에 마이너스 붙이면 더하면 이거 나오고 곱하면 이거 나오는데요. 막 더하면 이거 나오고 곱하면 이거 나오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 하진 않잖아. 뭐 천재야 보자마자 이렇게 곱하면 이거 나오겠는데 이렇게 우리가 풀진 않는단 말이야. 다시 말하지만 얘들아 어떤 2차식이 인수분해가 된다는 건 그 2차식은 0이다 라고 말하면 방정식이 되는 거잖아. 방정식 입장에서 유리근을 가질 때야. 얘들아 유리근을 가지려면 루트를 벗어나야 되지. 루트를 벗어나려면 이 d가 어때야 돼? d가 제곱식이 돼줘야 되는 거 맞아? 이거 괜찮겠니 얘들아? d가 뭐 4, 9, 뭐 0도 괜찮고 1도 괜찮고 16 이런 식으로 d 자체가 뭐가 돼야 돼? 제곱의 형태가 돼줘야 인수분해가 가능하다 라고 봐줄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너희가 얘들아 이 문제를 정확히 푸는 건 어떤 풀이가 되냐 하면 내가 얘를 x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좀 정리를 좀 해볼게. x에 관한 2차식으로 좀 본 거야. 그러면 내가 이거 는 0이라고 하면 이제부터 방정식이지. 이건 좀 중요해. 여기까지는 2차식이야. 근데 이렇게 써야 너희가 뭐가 되는 거야? 방정식이 되는 거야. 아 이게 유리근을 가지려면 이 녀석의 판별식이 누군가의 제곱의 형태가 나와야 된단 말이야. 완전 제곱식이 나와야 된다 이 소리야. 판별식은 가운데 거 제곱에서 b제곱 마이너스 4ac 이게 누군가의 뭐가 돼야 돼? 제곱식이 돼줘야지 돼. 얘는 전개하면 25의 y의 제곱에 그 다음에 너희가 마이너스 2a의 y 마이너스 32의 y 마이너스 1로 묶어버릴까 그냥? 마이너스 2로 묶어버리게 되면 여기가 a 더하기 16의 y 그 다음에 a 제곱에다가 너희가 이제 더하기 8 이게 완전 제곱식이 지금 나와줘야 되는 거 맞아? 이거 괜찮아? 근데 얘들아 얘들아 이런 거 기억나나? 이거 완전 제곱식이지. 완전 제곱식은 얘들아 뭘 갖는 거야? 중근 갖는 방정식이야. 얘가 얘들아 완전 제곱식이라는 것은 이렇게 방정식 입장에서 봤을 때 뭘 갖는 거랑 똑같아? 중근 갖는 거랑 똑같은 거야. 물론 지금 내가 밑줄 친 건 y에 관한 2차 방정식이야. 그러니까 아 이게 y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뭘 가져야 되는구나? 중근 가져야 되는구나. 완전 제곱식 되려면 중근 가져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얘들아 요 녀석의 판별식은 0이 나와야 되겠지. 잘 봐들아. 아까는 x에 대한 2차식 입장에서의 판별식이어서 내가 여기 d1이라고 쓸게. d1 여기 d1이었던 거야. d1 근데 y에 대한 2차 방정식에서의 판별식이니까 d2라고 할게. 판별식을 2번 쓴 거잖아. 판별식이 0. 얘들아 짝수 판별식은 너희가 연습 확실히 해줘야 돼.
가운데 마이너스 2 절반해서 제곱하게 되면 a 더하기 16의 제곱 마이너스 25의 a 제곱 마이너스 8이 얘들아 몇 나온다? 0 나온다. 이런 식으로 너희가 이제 정수 a 값을 구해줘야지 된단 말이지. 뭐 여기서 a 값 구하는 계산을 생략할게 얘들아. 그래서 너희가 얘들아 235번은 지금 내가 해준 것도 중요하기도 하고 너네 이제 235번 창규야 RPM 0235 치면 나오는 것도 알지 얘들아. 그래서 뭐 한 번 더 봐도 괜찮고. 그래서 내가 이거를 야 인수분해가 가능하면 판별식이 0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해. 판별식의 판별식이 0이다. x의 판별식이 d1이었고 d1의 판별식이 d2였단 말이야. 이건 내용으로 너희가 확실하게 235번은 너희 거를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는. 알겠니 얘들아 아가들아? 그게 이제 그 되게 중요한 좀 문제라고 얘들아 봐줄 수가 있어. 알겠냐 아가들아? 그래서 뭐 여기까지가 이제 좀 정리 강의가 되는 거니까 니네가 인수분해까지 했을 때의 좀 놓칠 만한 어떤 그 강의를 내가 좀 이야기를 해준 거니까 좀 정확하게 얘들아 좀 이제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알겠니 아가들아? 그래서 그렇게 좀 마무리를 좀 할 거고